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된 뒷얘기가 꽤 많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종락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대통령이 입는 옷 다 의미가 있다고 하죠. 오늘 대통령이 입은 옷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오늘 의미입니까? 화면에서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 하얀색 이제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복을 입은 건 처음이지만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는 이렇게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러면서 네. 보시면 이제 당시에서 앞서 그림이 나왔을 텐데.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어떤 의미가 보이냐면은 김구 선생을 좀 떠올리게 그렇네요.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어떻게 대통령 부부 모두 이제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은 것은 이번에는 일본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흰옷 곧 항일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의병대도 모두 흰옷 일색이었고요. 또한 서민들의 생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는요, 흰옷이 이렇게 때가 많이 묻는다고 이렇게 검은 옷을 장려하게 됐는데 그 정신이 계속 흰옷으로 이어져 오면서 오늘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적절한 색깔로 흰색을 택한 겁니다. 네. 또한 그동안 우리를 흔들었던 일본에게는 미래에는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다.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강해지겠다는 것을 하얀색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또 비난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 야권에서 이제 비판을 할 때는 핵심 키워드를 약간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리 이제 독도 국경, 그다음에 중국이 카디즈,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른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희경 대변인요,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아무도를 아무나로 바꾸고 흔들 수 없는은 흔들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바꾸면서 야당에서는 비판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이전과 달리 경제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들렸어요. 네. 오늘 연설은요, 8.15 경축사 가운데 최초의 경제 연설이었다. 이렇게 정의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문 대통령이 지난 두 번의 경축사, 평화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은요, 경제였습니다. 7,800자, 그 가운데 경제가 총 39번, 평화가 27번. 그러니까 오늘 합치게 되면 평화, 경제. 오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은 그럼 몇 번을 언급했을까요? 12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에는 고작 2번이었습니다. 6배 가까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했다는 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거의 못 보던 모습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요, 연설하다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문 대통령은 노잼이라고 하는데, 예. 오늘 연설할 때 두 번의 제스처, 행동이 보였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문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담긴 부분인데,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이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로 일본을 한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야권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이제 강한 액션을 취한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최종 메시지로서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먹을 쥐는 그런 마지막에 뭐 사진 찍는 장면 같은 예. 그런 강한 액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진지하게 준비를 한 듯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김원흥 광복회장도 연설을 했는데 이때 황교안 대표만 박수를 안 쳤다고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제 김원흥 광복회장의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좀 강했습니다. 들어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직설적이고 강했는데 특히 이례적으로 연설 도중에 문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끝나고 보시면은요, 바로 카메라가 이 박수 치는 장면을 잡으면서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적는 듯 하면서도 박수를 혼자만 치지를 네,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 부분 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저 부분은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뭔가 적기 위해서 박수를 못 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박수를 치지 않는 건지 아무튼 혼자만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요, 뜬금없는 이렇게 박수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문비어천가라는 이렇게 비판이 나오게 되어 예전부터 있습니다. 조금씩 나왔던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이제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는 여야 반응이 엇갈렸는데 여당에서는 미래청사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야권에서는 말의 성찬. 오늘 대통령의 좀 짧은 연설이어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야당에서는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